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단편 작가로 평가받는 오 헨리의 순경과 찬송가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 헨리는 진부하다 싶을 만큼 평범한 일상 경험을 가지고 기발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죠. 또한 비유법과 언어 유희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해 언어의 연금술사로도 불립니다. 오늘 읽어드릴 순경과 찬송가는 찬바람이 불어오고 또 한 해가 저물어갈 무렵이면 회자되는 그의 유명한 단편 마지막 잎새와 크리스마스 선물만큼 이 시절에 잘 어울리는 작품인 것 같아서 골라보았습니다. 저의 선택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일회 출판 김욱동님 옮김 지은이 오 헨리 순경과 찬송가. 메디슨 광장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소피는 불안스럽게 몸을 움직였다. 기러기 떼들이 밤하늘 높이 울며 지나갈 때면 물개 모피 외투가 필요한 아낙네들이 남편에게 상냥해질 때면, 그리고 이렇게 소피가 공원 벤치에 앉아 몸을 뒤척일 때면 겨울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낙엽 한 잎이 소피의 무릎에 떨어져 내렸다. 그것은 겨울 소식을 알리는 잭 프로스트의 명함이었다. 잭 프로스트란 서리를 의인화한 이름입니다. 잭은 언제나 메디슨 광장의 단골 손님들에게 올해에도 어김없이 이렇게 찾아온다고 친절하게 경고를 해주고 있었다. 공원의 주민들이 겨울 채비를 할 수 있도록 잭은 내거리 모퉁이에 서서 이 옥외저택의 문지기인 북풍에게 명함을 내미는 것이었다. 옥외저택이란 공원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표현입니다. 소우피는 다가오는 엄동설한에 대비해 어떻게 해서라도 생계를 꾸릴 세입위원회라도 만들 때가 되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벤치에 앉아 불안스럽게 몸을 뒤척이고 있는 것이었다. 겨울을 나고자 하는 소피의 꿈이라야 그다지 사치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그 꿈은 유람선을 타고 지중해를 도는 것도, 졸린 듯한 남극의 하늘 아래서 지내는 것도, 또는 베수비오만에서 배를 타며 보내는 것도 아니었다. 베수비오만은 이탈리아 남서부 나폴리 가까이에 있는 만입니다. 형무소 섬에서 석 달을 보내는 것이 그가 고작 바라는 꿈이었다. 북풍과 순경의 손에서 벗어나 잠자리와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마음 맞는 친구들과 석 달만 보낼 수 있다면 소우피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가 겨울을 나는 곳은 인심 좋은 블랙웰스 섬이었다. 블랙웰스 섬은 미국 뉴욕시의 이스트강 가운데 있는 섬으로 형무소와 병원 같은 후생복지시설이 있습니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돈 있는 뉴욕 사람들이 팜비치나 리비에라 해안에 가는 표를 사듯이 소피는 언제나 섬으로 떠나기 위한 조촐한 준비를 하곤 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때가 온 것이다. 간밤에는 일요신문 석장을 우돛 아래와 발목 주위와 무릎 위에다 두르고 잤건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오래된 공원의 분수 가까이 있는 벤치의 추위를 견뎌낼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그 섬이 지금 소우피의 마음에 새삼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뉴욕시의 극빈자들을 위해 자선이라는 이름으로 마련된 시설을 경멸하고 있었다. 그는 법률이 박애보다 훨씬 친절하다고 생각했다. 시나 자선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수없이 많아서 찾아가기만 하면 간단한 숙식 정도는 쉽게 제공받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소피처럼 자존심이 강한 사람에게 자선의 손길은 도무지 달갑지 않았다. 박애의 손길에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비록 돈으로는 아니라고 해도 정신적 굴욕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다. 카이사르에게 브루투스가 있었듯이 자선의 침대에서 하룻밤을 자려면 목욕이라는 세금을 치러야 하고 빵 한 조각 얻어먹으려면 사사로운 개인의 문제를 꼬치꼬치 캐묻는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그러니 비록 규칙을 지켜야 하기는 하지만 신사의 사생활을 일일이 간섭하지 않는 차라리 법률의 신세를 지는 편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블랙웰스 섬으로 떠날 결심을 한 소우피는 곧 그 소망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쉬운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쾌한 방법은 인류 식당에 들어가 값비싼 요리를 시켜 먹고 돈 한 푼 없다고 고백한 뒤 얌전하게 순경손에 인도되는 것이다. 나머지 일은 친절한 판사 나리께서 알아서 해줄 것이다. 소피는 벤치에서 일어나 공원을 어슬렁어슬렁 걸어나와 브로드웨이와 오봉가가 만나는 바다처럼 평평한 아스팔트 길로 나섰다. 브로드웨이 북쪽으로 돌아선 그는 눈부신 어느 카페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곳은 밤마다 비단옷을 멋지게 차려입은 상류사회 사람들이 최고급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 몰려드는 곳이었다. 소피는 조끼의 맨 아래 단추부터 위로는 자신이 있었다. 수염도 깎았겠다. 웃옷도 말쑥했으며 지난 추수감사절 날 어느 전도사 부인이 준 검정색 매듭 넥타이는 풀지 않은 채 항상 메어져 있었다. 만약 의심받지 않고 이 음식점의 식탁까지 가서 앉기만 한다면 성공은 틀림없었다. 테이블 위에 나타난 그의 모습은 웨이터의 의심을 조금도 사지 않을 것이다. 구운 물오리 요리에다 프랑스의 샤블리산 백포도주와 까망베르 치즈, 블랙커피 한 잔, 그리고 엽걸련 하나로 해야겠군 하고 소피는 생각했다. 엽걸련 값은 1달러면 충분하겠지. 모두 합해봤자 식당 주인한테 호되게 당할 만큼 많은 액수는 아니었다. 어쨌든 그 물오리 요리는 줄인 배를 채워준 다음 행복한 기분으로 겨울채비 여행을 떠나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소우피가 음식점 문 안에 발을 들여놓자 우두머리 웨이터의 시선이 소우피의 다 떨어진 바지와 볼품없는 구두에 닿았다. 웨이터는 억세고 민첩한 손으로 소우피의 몸을 한 바퀴 휙 돌리더니 소리 없이 그리고 재빨리 그를 길거리로 밀어버렸다. 결국 그 물오리는 공짜로 먹길 뻔한 불명예스러운 운명을 가까스로 모면한 셈이었다. 소우피는 브로드웨이를 빠져나왔다. 그가 그리워하는 섬으로 가는 길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가는 길은 아닌성 싶었다.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길을 찾아야만 했다. 6번가의 모퉁이에 이르자 찬란한 전깃불과 교묘하게 진열장에 진열해 놓은 물건 때문에 유난히도 눈에 띄는 상점이 하나 있었다. 소우피는 조약돌을 하나를 집어
진열장을 향해 던졌다. 그러자 곧 순경을 앞세우고 사람들이 모퉁이를 돌아 달려왔다. 소우피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가만히 서서 구리단추가 달린 제복 차림의 순경을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런 일을 한 녀석은 어디로 달아났소? 순경이 흥분해서 물었다. 내가 바로 그 장본인이라고는 생각지 않으십니까? 소우피는 조금 빈정거리듯이 그러나 행운을 만난 사람처럼 다정하게 말했다. 순경은 소우피에게서는 단서 하나 잡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무시해버렸다. 유리창을 깬 사람이 순경하고 말을 나누려고 기다리고 있을 턱이 없기 때문이다. 범인이라면 벌써 출행랑을 쳐버렸을 것이다. 순경은 반 블럭쯤 떨어진 곳에서 한 남자가 차를 타려고 달려가는 것을 보더니 경찰봉을 휘두르며 그를 뒤쫓았다. 이렇게 2번씩이나 실패한 소우피는 울적한 마음으로 다시 어슬렁어슬렁 길을 걸어갔다. 길 건너편에 별로 근사해 보이지 않는 음식점이 하나 있었다. 식욕은 대단하지만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인 집이었다. 음식 그릇과 분위기는 실속 있지만 수프와 식탁보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집이었다. 소우피는 그 말썽 많은 구두와 바지 때문에 무슨 시비 같은 것을 받는 일 없이 그 음식점으로 들어갔다. 그는 식탁에 앉아 비프 스테이크와 큼직한 핫케이크 그리고 도넛과 파이를 먹어치웠다. 그러고 나서 웨이터에게 주머니에 동전 한 푼 없노라고 털어놓았다. 자, 순경나리를 부르시구려. 소피가 말했다. 신사를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시오. 너 같은 놈에게 순경은 무슨 순경이야? 웨이터는 버터케이크 같이 우람한 목소리에 맨해튼 칵테일 속의 버치 같은 2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이 사기꾼 같은 놈아. 웨이터 2사람이 소피를 딱딱한 길바닥 위에 왼쪽 귀가 닿도록 보기 좋게 내동댕이 쳤다. 그는 마치 목수가 자를 펴듯이 뼈마디 하나하나를 펴며 자리에서 일어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었다. 순경한테 체포된다는 것은 요원한 꿈만 같았고 섬은 아득히 먼 곳에 있는 듯했다. 2집 건너 약국 앞에 서 있던 순경 한 사람이 씩 웃으며 길거리를 걸어갔다. 5블록쯤 걸어가서야 체포당해보겠다는 용기가 다시 솟아올랐다. 이번에는 적어도 자신이 생각하기에 틀림없는 기회가 온 것 같았다. 얌전하고 보기 좋게 옷을 차려입은 젊은 여성 하나가 쇼윈도 앞에 서서 그 안에 진열해 놓은 면도용 컵과 잉크 스탠드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으며 진열장으로부터 2야드가량 떨어진 곳에는 몸집이 크고 무섭게 생긴 순경 한 사람이 소화전에 몸을 기대고 서 있었다. 비열하고 몹쓸 치안의 역할을 연출해보자는 것이 소피의 속셈이었다. 희생자의 모습은 세련되고 우아한 데다 바로 그 주위에는 직무에 충실한 순경이 있으니 이제 마침내 순경 나리의 손에 덥석 잡혀 그 아늑하고 조그만 섬으로 겨우살이를 떠날 수 있으리라고 그는 확신했다. 소우피는 전도사 부인이 준 매듭 넥타이를 고쳐매고 안으로 자꾸 말려 들어가는 와이셔츠 소매자락을 끄집어냈다. 그러고는 멋쟁이처럼 모자를 비스듬히 쓰고는 젊은 여인을 향해 슬금슬금 다가갔다. 그는 그녀에게 추파를 보내고 갑자기 기침과 에헴 소리를 내며 희죽희죽 웃으며 뻔뻔스런 치안의 수작을
용감하게 해냈다. 소우피가 곁눈질로 보니 순경은 자기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 여인은 몇 발짝 물러서더니 다시 진열장 안의 면도용 컵을 정신없이 바라다보고 있었다. 소우피는 대담하게 그녀에게 바짝 붙어서서 모자를 벗으며 이렇게 말했다. 비델리 여자나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놀지 않겠어? 순경은 여전히 쳐다보고만 있었다. 놀림받고 있는 그 젊은 여자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 한다면 소우피는 섬의 피난처로 떠날 수 있었다. 소우피는 벌써 마음속으로 형무소의 아늑한 분위기를 느끼는 것 같았다. 젊은 여자가 그를 돌아보더니 한 손을 내밀어 소우피의 소매자락을 잡았다. 그래요, 마이크. 그녀는 기쁜 듯이 말했다. 맥주만 사준다면 말이에요. 진작 말을 걸려고 했는데 순경이 지켜보고 있지 않겠어요? 소우피는 떡갈나무에 달라붙은 담쟁이 덩굴처럼 자신의 몸에 찰싹 달라붙은 여자와 함께 우울한 마음으로 순경 앞을 지나갔다. 아무래도 그는 순경에게 체포되지 않을 팔자라도 타고 태어난 모양이었다. 다음 모퉁이에 이르자 그는 여인을 뿌리치고 도망쳐 버렸다. 이제 그는 밤이 되면 가장 밝은 거리로 변하고 사랑과 맹세와 가벼운 노래소리가 흘러나오는 곳에 다다르게 되었다. 털코트를 입은 여인들과 외투를 입은 남자들이 겨울바람 속에 즐겁게 거닐고 있었다. 체포당하지 않도록 무슨 마술에라도 걸린 것이 아닌가 하며 소우피는 갑자기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그는 휘황찬란한 극장 앞을 위엄있게 배회하고 있는 순경 한 사람을 보았을 때 풍기문란 행위라는 마지막 기회를 붙잡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소우피는 길거리에서 목신 소리를 목청껏 뽑아 술주정뱅이의 횡설수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며 고함을 치고 갖은 추태를 다 부리면서 하늘이 떠나가도록 떠들어댔다. 순경은 소우피에게 등을 돌리고 지나가는 어느 시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 사람은 예일대학 학생인데 하트퍼드 대학을 이기고 지금 축하소동을 벌이고 있는 중이요. 시끄럽긴 하지만 다른 애는 끼치지 않을 겁니다. 이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지시를 받았지요. 낙담한 나머지 소우피는 쓸데없는 헛소동을 그만두었다. 정말 순경은 나를 체포해주지 않을 것인가? 그의 마음속에는 그 형무소 섬이 꿈속의 이상향처럼 느껴졌다. 그는 찬바람을 막기 위해 얇은 웃옷의 단추를 채웠다. 그때 담배가게에 매달아 놓은 점화기 앞에서 옷을 잘 차려입은 신사 한 사람이 옆걸련에 불을 붙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가 들어가면서 세워둔 실크 우산이 문 옆에 놓여 있었다. 소우피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 우산을 집어들고 유유히 밖으로 걸어 나왔다. 옆걸련에 불을 붙이고 있던 신사가 급히 뒤따라 나왔다. 그건 내 우산이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 그래요? 가벼운 절도죄에 모욕죄까지 범하면서 소우피는 비웃듯이 말했다. 그렇다면 순경을 부르시지요. 내가 당신 우산을 훔쳤으니 말이 왜다. 뭐 당신 우산이라고? 왜 그럼 순경을 부르지 않소? 저기 길모퉁이에 순경나리가 서 있소이다. 우산 주인은 걸음을 늦추었다. 이번에도 운이 없다는 예감이 들자 소우피도 마찬가지로 걸음을 늦추었다. 순경은 두 사람을 이상한 듯이 쳐다보고 있었다. 물론이지요. 우산 주인은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다.
말하자면 글쎄 이런 실수는 난 그게 정말 당신 우산이라면 내가 실수를 했소이다. 오늘 아침 식당에서 주었는데 그게 선생 우산이 틀림없다면 제발 물론 내 것이요. 소피는 심술궂게 말했다. 우산 주인은 물러갔다. 순경은 야회복을 입은 어느 키 큰 금발 여인이 2블록 정도 떨어진 곳에서 전차가 다가오는데 한 길을 건너려는 것을 보고 그녀를 돕기 위해 황급히 달려갔다. 소피는 도로공사로 파헤쳐 놓은 길을 따라 시내 동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리고 화가 나서 우산을 웅덩이 속에 내동댕이 쳐버렸다. 그는 헬멧을 쓰고 경찰봉을 들고 다니는 순경들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다. 오히려 이쪽에서 잡히고 싶어 하니까 그들은 그를 죄를 짓지 않는 임금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침내 소우피는 불빛도 희미하고 소음도 들리지 않는 동쪽의 어느 큰 길에 다다랐다. 그는 거기서 메디슨 광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집이라고는 공원 벤치밖에 없지만 발걸음은 어느덧 본능적으로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기 드물게 한적한 길모퉁이에서 소우피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곳에는 좀 이상야릇하고 무질서하게 보이는 박공이 달린 낡은 교회 건물이 있었다. 보랏빛 생유리 창을 통해 부드러운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으며 오르간 연주자가 이튿날 일요일날 반주할 게 틀림없는 찬송가를 연습하며 건반을 두드리고 있었다. 감미로운 음악 소리를 들으며 소우피는 소용돌이 철책에 몸을 기댄 채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달은 하늘 한가운데 높이 떠서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자동차도 인적도 드물었으며 참새들이 처마 끝에서 졸린 듯이 짹짹거렸다. 잠깐 동안의 주위 모습은 마치 시골 예배당을 떠올리게 하는 풍경이었다. 소우피는 찬송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철책에서 떠날 줄을 몰랐다. 그 찬송가는 그의 인생이 아직 아름답던 시절, 어머니와 장미꽃과 꿈과 친구, 그리고 순박한 생각과 깨끗한 옷차림 같은 것과 관계가 있던 바로 그 시절에 그가 익히 잘 알고 있던 찬송가였기 때문이다. 소피의 마음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에다가 해묵은 교회에서 풍겨오는 감화력 덕분으로 그의 영혼에 갑자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빠져버린 깊은 구렁텅이와 자기의 생활을 이루고 있는 타락한 나날들, 더러운 욕망, 사라져버린 희망, 마비된 재능, 그리고 비열한 동기 등을 돌이켜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곧 그의 마음은 이런 새로운 기분을 감격하며 받아들이게 되었다. 갑작스럽고도 강한 충동이 그로 하여금 절망적인 운명과 싸우도록 북돋아 주었다. 이제 자신을 수렁과 같은 삶에서 끌어올리리라. 이제 다시 한번 인간이 되도록 노력하리라. 그리고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악을 이겨내리라. 그에게는 아직도 시간이 있었다. 그는 아직 젊은 편이었다. 지난날의 뜨거운 야망을 되살려서 그것을 굽히지 않고 꼭 이루어 가리라. 그 엄숙하면서도 달콤한 오르간 소리가 그의 마음에 혁명 같은 변화를 일으켰다. 내일은
번화한 시내에 나가 일자리를 찾으리라. 언젠가 모피 수입 상인이 운전기사 일을 하지 않겠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다. 내일 그 사람을 만나 일자리를 부탁해보자. 그는 이제 이 세상에서 떳떳한 인간구실을 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때 소우피는 누군가가 갑자기 자기 팔을 잡는 것을 느꼈다. 얼른 뒤를 돌아보니 순경의 넓적한 얼굴이 보였다.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는 거지? 순경이 물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소우피는 대답했다. 자, 따라와. 순경이 말했다. 섬에서 3개월간 금고형에 처함. 이튿날 아침 즉결재판소에서 판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불황자 신세인 주인공 소우피는 추운 겨울을 알 수 있는 방편으로 3개월간 형무소에 들어가려 합니다. 그 정도 형량을 받을 만큼의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나 현장에 있던 순경에게조차 체포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시리에 빠져 걷던 중 찬송가 소리에 이끌려 교회 문 앞까지 다가갑니다. 감미로운 음악을 듣자 자신이 빠져버린 깊은 구렁텅이와 타락한 나날들, 사라져버린 희망, 마비된 재능 등을 돌이켜보면서 갑작스런 강한 충동이 그로 하여금 절망적인 운명과 싸우도록 북돋아줍니다. 다시 한번 자신을 수렁과 같은 삶에서 끌어올리리라. 인간이 되도록 노력하리라. 지난날의 뜨거운 야망을 꼭 이루어내리라. 그래서 떳떳한 인간구실을 해낼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던 바로 그때 그곳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는 순경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즉결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죠. 이런 반짝이는 아이러니한 결말은 오헨리가 아니면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반전의 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 한 가지. 주인공 소피의 소원은 이루어진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재미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